그래서 예술작품을 볼 때 예쁘다. 그것은 더 이상 예술작품이 아니다. 왜? 세상이 너무 신미화되어 있어요. 세상은 이미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길거리가 더 보면 화려해요. 예술작품이 길거리처럼 화려하면 그건 예술이 아니죠. 그렇지. 그 화려한 네온 사인, 그 등 꺼졌을 때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술이에요. 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왔고용. 민주 시민 교육으로서 세계 시민 교육, 미래에서 자유와 사회의 관계, 의사소통적 자유와 인정, 자유의 자연주의, 친밀성의 구성과 구조의 전환, 사회적 현대성화를 위한 철학적 단상들을 포함한 숱한 논문의 저자,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 논문 제목을 찾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다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네. 예. 근데 요새 뭐 논문 쓰신다고 해가지고. 네. 어떤 이번 제목은 네. 그 제목이 사랑의 몽타주로 해겔 읽기. 사랑의 몽타주로 해겔 읽기. 예. 올해는 제가 지금 몽타주를 좋아하는 말로 키워드로 몽타주를 잡았어요. 예. 교수님이. 몽타주. 몽타주. 예. 지난번엔 자유의 몽타주. 네. 이번엔 사랑의 몽타주. 네. 몽타주가 무슨 말이죠? 몽타주. 네. 몽타주가 뭐죠? 몽타주란 말 들어오긴 대부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출발점은 영화에서 생긴 말이죠. 에이젠슈타인이라고 들어봤나요? 아니요. 에이젠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알아도 에이젠슈타인은 모르겠네. 야, 좋습니다. 근데 그 영화사에 길이 빛나는 위대한 감독이죠. 에이젠슈타인이고 전함 포텐킨이라는 영화 그건 아시죠? 예. 그 전함 포텐킨이 영화사에 획을 긋는 건데요. 네네네. 그 몽타주란 말은 이제 불어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편집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편집이란 말을 그냥 쓰는 편집이란 말도 있지만 영화에서 편집이란 뭐죠? 시간과 장소를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시간이 있고 하나의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을 구성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 실제로 그럴까? 실제로 세상이 그런가? 실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텍스트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tekst를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읽는 방식도 있지만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만의 어디든지. 방식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몽타주로 읽는다는 것은 저자가 써놓은 순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자기 방식대로 재구성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읽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뒤로 가고 가운데 있는 걸 위로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종의 몽타주는 글쓰기로 하면 에세이예요. 에세이. 그러니까 연역적 사고. 연역적 사고. 그러니까, 디덕티브.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 사고, 예. 수학적 사고, 경제적 사고 이런 사고라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 안에서 이 방송을 들을 때도 이 방송을 보는 사람에 따라 전부 다르게 보이겠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르게 듣겠잖아요. 그게 귀납적 방법.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각자 다 본인만의 경험치로 해석할 수 있는 예, 그런 걸. 귀납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수없이 축적되면 그걸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미괄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로 네.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송을 듣는 사람 A가 네. 최장군은 멋있어. B도 최장군은 멋있어. 다 그게 수백 개 수천 개 모이면 네. 최장군은 멋있어라고 네. 우리 결론을 낸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귀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몽타주, 에세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결론으로 갈 필요가 없다. 가지 않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다. 모든 가치 체계를 다 동시에 인정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웠나요? 알겠어요. 이거는 그러면 연역도 아니고 귀납도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죠. 그냥 제3의 그냥 방식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 입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평면적인 사고가 아니라 네네. 입체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논문은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술을 배우고 있으니까 네. 예술에 대한 그 몽타주 또는 네. 에세이 이런 말들 알면 좋거든요. 그렇죠. 예. 에세이란 말은 수필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 정확히 말하면 수필이라고 우리한테 잘못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필이란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수필은 마치
길거리 가다가 나뭇잎을 보니까 예뻐서 막 자기 감상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다. 예, 에세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내가 길거리를 가는데 나는 내 인간의 입장에서 나뭇잎을 보고 올 가을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그 가을에 그 낙엽 사이에서 떨어져서 문드러지는 낙엽의 입장에서 그 낙엽을 다 먹고 이제 막 들어갈까 말까 하는 쐐기 입장에서 불나방의 입장에서 흙의 입장에서 다양한 존재의 입장에서 이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는 게 에세이인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렇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렵다. 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그런 식으로 쓰면 싫어하죠. 그래. 나는 다르게 한다. 그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그 입장이 같이 따라와주면 좋을 텐데 예. 그걸 이제 쓰는 교수님의 능력이겠죠. 그러겠죠. 그걸 따라오게끔 만들어주느냐 아니냐. 예. 그런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제가 그 논문 나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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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유의 몽타주 제가 발표할 때 계시잖아요. 이 자신감. 한번 나오면 네. 봐야지. 네, 그러세요. 최 장군의 몽타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밖에서 물어보는데. 최 장군님의 몽타주가 지금 구성되고 있는 거죠. 구성되고 있다. 예. 그 최 장군님의 몽타주는 만약에 최 장군의 몽타주를 내가 만든다. 그러면 엄청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나는 네? 노 관심. 그러니까 박구영 나 스스로의 관점으로 최 장군을 보면 그 몽타주가 되지 않죠. 여러 사람의 관점이 예, 필요하다. 사람이만 아니라 여러 존재. 여러 존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관점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최근의 이론들이에요. 최근 이론들은 이 사물들하고 사물들이 나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물도 주체고 나도 주체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밖에서는 네. 그렇게 진지하게 받으시면 저희가 점점점 그냥 이쁘다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교수들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최 장군의 몽타주는 어떤가요라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물어본 거를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옛날에 몽타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얼굴? 그죠. 뭐 경찰서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학자들의 예, 고집병.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건 없어요. 네. 제가 교수님한테 네. 의외의 지점을 발견한 게 이분이 이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네. 의외로 많이 하시네. 웃기려고 한 말인데. 웃기려고. 지금 방송이 나 장난입니까? 평생 나는 누가 죄송하다는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안 하시잖아요. 네. 안 하시는데 왜 저렇게 저 말씀을 하실까? 네. 웃기려고. 그런 마음도 1도 안 드시는 분이 네, 웃기려고. 안 웃겨요. 안 웃겨요. 하지 마세요. 안 웃기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안 웃겨요? 예. 웃기지도 않는데. 이게 뭐가 반감이 반전인데. 안 웃긴데 미안합니다라고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군요.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기만적이었습니다. 예, 박구영답지가 않다. 제가 그 지점을 좀 느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바쁘신데 논문 열심히 쓰시고 네. 순수 문학 작품 쓰시고 싶은 생각은 안 드세요? 뭐 이렇게 좀 막 정말 소설 이런 거 쓰고 싶다. 그런 능력은 없고요.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게? 그렇죠.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쪽에는 큰 관심은 없고요. 관심은 없다. 한때는 시를 많이 썼죠. 시. 예. 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고등학교 때 쓴 시가 있거든요. 예. 네, 요새 일기장, 저는 일기를 자주 쓰니까 네. 일기장 맨 뒤에 시를 썼는데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잘 썼어, 시. 봐도 그런 생각이 들군요. 제목이 길밖에도 길은 있다. 고등학교 때 쓴 시의 제목이 이 진부함. 진부했어요? 그래 진부하지. 뭐가 진부해요? 길밖에도 길은 있다가 그 시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무튼 인간 중심주의의 사고방식이에요. 교수님이 쓴 시의 제목은 뭐였는데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네. 본인이 시인이었는데도? 시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시를 쓰는 걸 좋아했고 내가 시를 잘 쓴다고 착각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럼 나도 착하기 어린 수 시절에 있겠다. 예. 많이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습작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리고 한 20년 전까지는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안 썼어요. 네. 대충 뭐 짐작은 갑니다만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네.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오늘 예술 얘기를 나누고 네.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예술이 두 가지 뮤직회와 포이에시스로 나뉘는데 뮤직회의 한 장르 중에 하나가 시일 수 있다. 그래서 시를 한 편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 예, 어떤 시가 궁금하네. 네, 늦가을에 시 네. 한 편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술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그래서 시를 같이 좀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초상화를 그리려면 자크 프레베르. 우선 문이 열린 새 장을 하나 그리세요. 그 다음 무언가 예쁜 것을, 무언가 단순한 것을, 무언가 쓸만한 것을 그리세요. 새를 위해.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나무에 걸어 놓으세요. 정원에 있는 또는 산속에 있는 어느 나무 뒤에 숨겨 놓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꼼짝도 하지 말고 때로는 새가 빨리 오기도 하지만 마음을 먹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하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야 한다면 몇 년이라도 그래야만 해요. 새가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건 그림이 잘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새가 날아올 땐, 혹 새가 날아온다면 가장 깊은 침묵을 지켜야 해요. 새가 새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세요. 살며시 붓으로 그 문을 닫으세요. 자, 자크 프레베르의 시였어요, 교수님. 네. 이거 왜 읽어주신 거예요? 어느새 초상화를 그리려면 이라는 시였는데 어떤 느낌이 좋아서 어떤 전달하고 싶어서 이 시가 제가 보니까 이 자크 프레베르라는 이 시인이 이브몽탕이 부른 고엽이라는 샹송의 작사가인데 네. 이 시가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나 예술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 이브몽땅 아세요? 이브몽땅 샹송을 네. 부른. 네. 알아요, 그러니까? 전 잘은 몰라요. 네. 저는 이브몽땅을 어렸을 때 샹송 가수라기보다는 배우로서 좋아했어요. 배우. 예, 아주 그 멋진 비극적 연기 이런 거 잘하신 분인데 샹송으로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 에디트 피아프하고 비교되는 그런 한 시대의 인물인데 만홍의 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나온 게 있는데 만홍의 샘 제가 좋아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됐죠. 이브몽땅. 근데 이 시가 예술가들이 어떻게 탄생, 예술이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좀 갖고 와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술가들을 직접적으로 대면을 한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교수님은 예술가들을 많이 만나시기도 하고 그분들에게서 작품을 어떻게 탄생시켰는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도 좀 들으셨을 테니까 실제로 만나보면 이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면은 이 시에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야 한다면 몇 년이라도 그래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그림이 잘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예술가들이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예술가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교수님이 봤을 때. 예를 보면. 왜 그러냐면 이 정도 놀았으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놀거든요. 이 정도 놀았으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냥 계속 놀아요. 예를 들자면. 그게 우리 같으면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지금 뭔가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 논문을 읽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술가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예술이란 건 뭐냐면 이미 어떤 정해진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종합해내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냥 텅 빈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텅 비는 게 스스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새예요. 새가 날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가 언제 올 줄 몰라.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 새 집에 좀 장식도 좀 하고 새 오라고 좀 노래도 부르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이제 막 불안하면 하긴 하는데 대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그렇게 주변의 압박에 의해서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작품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데 작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에 계속 내밀려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사실은 지원금도 받고 또는 그 갤러리라든가 또는 관련된 어떤 기관들에 의해서 그 의뢰를 받는 거거든요. 전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시가 작품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내밀리니까. 그렇죠. 제대로 그러니까 된 그게 작품이 나올리 만무하고. 예. 그리고 큰 작가들은 어느 정도 그 이제 자기 스타일이 그 이미 새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일정한 게 가능해요. 근데 젊은 작가들은 사실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좋은 작가가 나오려면 억지로 작품을 만들어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용인을 안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옆에서 답답하다 하잖아요, 방금. 그런데 일반 사람은 어쩌겠어요? 너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니? 왜? 당장 부모님들도 이해를 못 하죠. 근데 예술가는 그 아까 말씀드린 새가 스스로 오는 거지 스스로 오기 전까지는 못 해요. 그게 이제 작가들의 예술가들의 고통이죠. 고통이다. 네. 교수님,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는 이런 장르를 구분 짓는 것도 많이 무너졌다. 많이 무너져. 없어요, 이제. 디지털 아트만 해도 네. 이 장르의 구분이 무의미해졌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장르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술은 매체의 변화에 따라서 예술이 변화하는가 아니면 예술이 매체를 바꿔가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물감을 가지고 그리는 사람이 있겠고 그러니까 수성 물감을 가지고 그리는 사람이 있겠고 유성 물감을 가지고 그리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럼 그 물감을 예술가가 이용할 수 있겠죠. 매체,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오면 매체가 사람들을 예술가를 조종하는 거죠. 저도 그거에 더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 예. 왔어요. 그러니까 매체의 변화,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악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아노를 3옥타브밖에 칠 수 없는 피아노 만들다가 이 5옥타브까지 칠 수 있다. 그러면 5옥타브에 맞는 음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매체는 단순한 매체가 아니고 이제는 매체의 변화가 예술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가 왔다. 그러다 보니까 매체가 대부분은 다양한 예술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만들어요. 현대의 매체들은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 편견이 있으니까 그 편견 몇 가지를 네. 한번 거론해보면 어쩔까. 예술에 대한 편견들. 어떤 편견이란 말은 꼭 나쁜 말, 편견이란 말보다는 통념이라고 해줄 것 같아요. 통념들. 네, 통념들. 통념이란 네.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에요. 널리 퍼져 있는 생각. 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념을 편견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통념 속에 진실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것도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만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술은 고급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파인 아트란 말 들어봤죠? 예, 그 한번 지지난 네. 시간에 얘기가 네. 나오긴 했었어요. 파인 아트. 네. 그러니까 고급 예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더 이상 고급 예술, 저급 예술 이런 구별은 없다. 그냥 고급 예술, 저급 예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술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통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냥 고급 예술이라 하면 파인 아트, 그리고 네. 저급 예술이라 하면 팝 아트라고 해서 대중 예술로 칭해지는 것들. 네. 그러면 대중 예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냐 하면 그것도 아닐 수가 그렇죠. 있다라고 네, 그렇죠. 저번에 얘기해 네, 네, 네.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게 예술이냐 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모든 게 예술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게 예술이다. 예술인 것과 아닌 것의 경계는 없다 이제. 고급 예술, 저급 예술이 아니라 네. 예술과 일상 자체가 구별이 안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게 1960년대 중반에 가장 큰 사건이죠. 예술계. 어떤 사건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예술작품을 가져다가 전시한 거예요. 레드 메이드. 그러니까 이미 제작된 네네. 그 대표적인 유명한 작가가 들어보셨나요? 누군데요? 마셜 듀상. 뒷샹. 아니, 듀상. 발음이 예, 마셜 듀상. 밖에서 이상하게 들리네. 느낌 탓인가? 마셜 듀샹? 앤디 워홀. 앤디 워홀은 들어봤죠. 예, 우리나라 네. 백남준. 이게 이제 플렉서스라는 그 예술 그룹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네네.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일상 속에 있는 것도 언제든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상 속에 있는 것도 언제든지 예술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극단적으로 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마셜 두상은 변기, 소변기를 갖다 전시했단 말이에요. 네네.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자기의 분비물을 그러니까 전시한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사람들은 예술과 일상의 경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술에 대한 메타적 비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얘기해 주신 건 이거였어요.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네, 도대체 그렇죠. 무엇이 예술이냐. 그거 묻는 예술이에요. 예술이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유명한 아서 단토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선언된 게 있어요. 예술은 끝났다. 예술은 끝났다. 예술의 종말을 선언하게 돼요. 예술의 종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예술의 종말을 선언하게 돼. 예술의 종말. 아서 단토라는 철학자예요. 미국의 철학자에 의해서. 아서 단토. 아주 네, 이 정도 단도직입적으로. 알면 약간 지식인에 속해요. 전 지식인이 아니니까. 아서 단토. 네, 아서 단토. 근데 예술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론을 처음 말한 사람은 헤겔이에요. 헤겔은 되게 오래전 사람인데 그렇죠. 그때 얘기했어요, 이미. 네네. 예, 또 그 관련 제가 논문도 썼기 때문에. 아우, 논문 얘기는 오늘따라 엄청 많이 네, 하시네. 하여튼 그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또 하기로 하고요. 네. 그러니까 예술인 것과 아닌 것이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런데 1960년도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통전 상자 같은 거 놓고 전시한다든가 브릴로 상자 이런 거 전시한다든가 박스를 놓고 전시한다든가 이렇게 네.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큰 현상은 뭐냐면 어느 순간 예술인 것과 아닌 것의 경계가 무너졌다면 그러면 항상 우리가 예술 속에 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지금 이게 컵을 놓고 이게 예술이야 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예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럼 뭐냐 이거지. 그럼 차이가. 뭐야 도대체. 네, 그것은 단 하나의 언어가 필요해요. 어떤 네. 언어가 필요합니까? 탈맥락화. 탈맥락화. 네. 어려워요 말이? 대페이지망이라고도 하고요. 네. 대페이지망. 그 언어는 무슨 언어예요? 프랑스어죠. 영어는 아니고 프랑스어인데 예. 미술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대페이지망. 그 좀 아는 척하게 대페이지망. 그렇죠. 이러면 사람들 만나서 맥락 탈취. 맥락 탈취. 예. 이것을 네. 이 지금 최 장군이 마시고 있는 이 커피를 이 모든 맥락으로부터 탈취하는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는 게 맥락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게 맥락이 있지만 그렇죠. 뜬금없이 네. 갑자기 네. 느닷없이 커피를 마시는 상황을 만들어버려. 네. 그럼 그게 예술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커피가? 네.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모든 맥락을 바꾸면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탈맥락화, 맥락 탈취 여러분 예. 이제 기억하시고 예. 나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야, 너 되게 뜬금없다 하면은 몰랐니? 나 맥락 탈취 중이야. 이거 나의 예술이야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술적 행위를 하는 거죠. 예술적 실제로 제가 행위.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창작 활동할 때 네. 창작 작품 만들 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접시를 깨요. 막 깨. 네. 깨진 접시를 어떤 다른 맥락에 갖다 놓는 거예요. 다른 것과 결합해서. 네. 교수님이 직접 하셨다고요, 그럼요. 그걸? 네. 까삼이야. 교수님이 직접 하신 그거는 네. 맥락이 이미 있는데 노래에도 나왔는데 그게. 아, 그래요? 대중가요에 이미 그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여 접시를 깨자. 그런 거하고는 좀 관계없어요. 제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다. 예. 교수님의 맥락. 자,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고급이냐 저급이냐의 논의는 이미 끝나갔고 네. 심지어 예술인 것과 아닌 것의 경계가 물렁해졌다. 물렁해졌다.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없지는 않다. 네. 없지는 않은데 경계는 물렁해졌다.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헤겔이나 아서 단토가 얘기한 예술의 종말은 오진 않았다? 이때 예술의 종말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설명할까요, 말까요? 헤겔은 너무 어려우니까 아서 단토 얘기만 할게요. 예술이 종말이란 말은 예술이 끝났다, 예술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이제 어떤 예술이 다른 예술보다도 더 앞서간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술이 네. 다른 예술보다 네. 앞서간다고 얘기할 수 없다. 없는 시대가 됐다. 예술에 있어서 다원주의 선언이에요. 경주마의 느낌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경주마 느낌 없다는 거예요, 예술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선언주의 시대 말이 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선언주의란 말 들어봤죠. 선언주의. 선언주의. 예를 들면 입체파, 인상파, 그쵸. 후기인상파, 네네. 표현주의 막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선언이 끝나는 시대가 왔다 이제. 그러니까 선언은 이제까지 예술은 우리의 진실을 담보하지 못해
새로운 예술 양식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양식을 선언하면서 이끌어가던 시대. 그렇죠. 아방가르드라고 하죠. 이런 시대가 끝났다. 아, 보통 이제 미술 교과서에 보면 후기 인상파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사조라고 하죠. 그렇죠, 사조. 그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의미 없어. 지금은 그것이 다 의미 모두 없고. 동시에 공존하는 그렇죠. 시대다. 동시에 그냥 있다. 다발적으로 존재하는 시대야. 동시다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비동시적인 동시성. 비동시성의 동시성. 예. 예. 어려운 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계에 다양한 인종이 구성되어 살고 있듯이 미술도 다양한 사조가 다양하게 살고 그걸 있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종주의 종말 그러듯이 예. 이걸 예술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표현을 썼다. 그러면 네. 예술에 대한 통념 두 번째. 두 번째. 예술은 예쁘다. 예쁘다. 예, 멋있고 아름다워야 된다. 이것도 통념이다. 이것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예술은 아름다움을 지향해요. 아름다움을 지향해. 최장군도 아름답고 싶잖아요. 저는 지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다워요. 왜 노말레피는 왜 고개를 아니 여기서 중요한 말 있어요. 돌려버리죠? 180도로? 본인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움을 지향할 필요가 없죠. 없어요. 자체가 당연한 거죠. 당연한 아름다우니까. 거죠. 예,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움을 지향하지 않아요. 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지향이 욕망이라면 욕망은 없는 것에 대한 갈구지 있는 것을 욕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술이 아름다움을 지향한다 할 때 예술은 아름다운 거냐 아름답지 않은 거냐.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플라톤이라는 고대 철학자가 예. 예술은 아름다운 걸 지향하는 예술은 스스로가 선악의 저편에 있다. 아니 미추의 저편에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추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정확히 말하면 현대 예술 특히 오늘날에 현대 예술은 뭐냐면요 아름답지 않아요. 예. 이걸 제일 먼저 알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한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들 여러분 네.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네. 보면은 아니 이게 예술이라고 이게 이렇게 끔찍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네. 혹자들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저는 예술적인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가치가 충분한 게 아니고요. 아름다운 건 예쁜 건 예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은 예쁜 건 예술이 아니에요. 그건 장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집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왜 눈빛이 흔들리죠? 여러분들 눈빛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고 가정해봐요. 가정을 해보라고. 가정.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집에 네. 걸어놓고 싶은가? 걸어놓고 싶지 않은가? 걸어놓고 싶으면 적어도 현대예술은 아니에요. 그건 장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듣는 청취자들한테? 청취자들한테. 아, 청취자들에게. 예, 아니 최장군 예. 당황하는 것 같아서. 청취자들에게.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편견을 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론은 예술은 예쁘지 않다? 예쁜 것과 추한 것의 저편. 사이. 사이. 예. 예쁜 것도 아니고 추한 것도 아니다. 예쁜 것과 추한 것이 이렇게 엉켜 있는 거죠. 엉켜 있는 것이다. 예, 뭉쳐 있고 엉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 볼 때 예쁘다. 그것은 더 이상 예술 작품이 아니다. 왜? 세상이 너무 신미화돼 있어요. 세상은 이미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길거리가 더 보면 화려해요. 예술 작품이 길거리처럼 화려하면 그건 예술이 아니죠. 그렇지. 그 화려한 네온 사인, 그 등 꺼졌을 때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술이에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나는 본인이 난 아름다운 그 자체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잖아요. 그냥 난 어떻게 추하게 하고 다녀야 되죠? 아니 뭐죠? 추하게 하고 다닌다고? 어떻게? 이 자체로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추하게 하고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움을 욕망하지 않아요. 아름다움에 대한 추앙을 욕망하죠. 아니 추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아니 해야 돼요? 아름다움에 대한 추앙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추앙. 추앙? 더 상위 버전으로 그렇지. 아름다움에 이게 대한 병이에요. 추앙. 질병. 그러니까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지향하지 않고 네. 자기가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추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를 추한 사람으로 만드는 진짜 정말 예. 네. 아니 그래요. 실제로 농담. 똑똑한 사람들, 네.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똑똑할 진작에 수 있고 받으니까. 예. 아름다울 수 있고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만 그러면 추하게 만들어요. 진짜. 알았으니까. 예. 뭐, 근데 박구영 교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겼는데 네. 그 이상의 지점까지 바라는 거 없어요? 나는 나를 누가 추앙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다만 나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네. 나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불행 그 불행을 감내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 멋있음이 곧 추락할 수 있다. 아. 그걸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어. 사람들이 나의 이 멋있음을 추앙하길 바라진 않아요. 나도 바라지 않아요. 아니 전혀. 아까 태도가 그랬는데 지금까지. 나는 추함을 오히려 더 갖고 싶어 할 수는 있으나. 교만이죠 그건. 어우, 정말. 추한 상황이 내가 추한 상황 왔을 때 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마치 나 예쁘니까 난 추하고 싶어. 이건 교만이죠. 아, 그런가?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내려놓고 언제든지 나는 무너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무너질 수 있지.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게 추락할 수 있잖아요. 추락할 그걸 수 있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 받아들이는 훈련. 내가 추하고 싶으면 교만이죠. 다른 사람 지금 성질나게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내려놓고 우리 둘 다 그러면 네. 예, 그러면 둘 다 예, 언제든지 우리는 추락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그럴 수 있지. 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아, 자, 나마스테 하면서 예술 얘기를 이렇게 또 네. 마무리를 하고 통념에 대한 얘기했는데 네. 좀 못다한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얘기도 있으니까. 통영 나중에 또 얘기하죠. 네, 뭐. 얘기하면 네. 되죠, 뭐. 네. 예. 뭐가 급하겠습니까? 뭐가 급합니까? 네. 언제든지 우린 추락할 수 있으니까 이 그렇죠. 방송도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받아들여야지. 아, 예. 아무튼 조심히 돌아가세요, 교수님. 예.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가 진짜 정확한 지적을 해준 걸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뭐 네? 어떤 지점? 아름다움을 추앙받기로 하는 사람. 난 추앙받고자 하는 사람 그게 없는데. 그렇게 보인다고? 나는 추앙받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 아이 사람 세상은 이생을 해야지.